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이외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를 이제 생성하는 그 문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죠.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2의 4번에서 2의 13번 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는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걸 이제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그 목표 달성률이 1 이상이면 좋음이다. 그리고 0.5 미만이면 나쁨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보통이라는 그 글씨를 이제 표시하는데 이런 글씨들을 숫자 앞에다가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 숫자는 뭘로 나타내라? 우리 백분율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 목표 달성률이 이제 1.1이니까 1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1 이상일 때는 앞에다가 좋음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그 뒤에 이제 띄어쓰기 한 칸 하고 110% 이렇게 이제 백분율로 표시를 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0.5 미만일 때요. 0.5 미만일 때는 이제 나쁨이라고 표시하고 그 뒤에다 이제 숫자를 표시할 때는 우리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해서 실제 값이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만약에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나쁨 요 두 글자를 표시하고 띄어쓰기 한 칸 하고 우리 0%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때 이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이제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이제 동일한 시트 G3에서 G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고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 도구라고 있죠. 개발 도구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삽입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위에 게 이제 양식 컨트롤이요. 그 중에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라는 그 컨트롤이요. 해서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준 다음에 우리 G3에서 G4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양식 단추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매크로 이름 써주면 돼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이제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이제 입력해 주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매크로 이름은 아까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하면서 요게 이제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를 봐도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어요.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떠 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아직 켜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요 아이콘이 우리 기록 중지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개발 도구를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때는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기록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로 이제 바뀐다고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곳에도 기록 중지가 떴고 아래쪽에도 기록 중지가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여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자, 2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2의 13번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지금 이곳에 G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고요. 1 이상이야. 일단은 이 조건을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조건을 쓸 때 우리 이제 대괄호를 묶어 써주면 되니까 대괄호 묶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1 써주면 되겠죠. 해서 1 이상이야. 그거 이제 써준 거예요. 1 이상일 때는 일단 조음이라는 요 두 글자를 먼저 표시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음을 출력할 때는 조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출력하고 뒤에 띄어쓰기 한 칸 한 다음에 110%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조음 뒤에다가 띄어쓰기까지 한 칸 해주고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닫아줘야 돼요. 해서 공백도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이 글자 뒤에 바로 붙여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쌍따옴표로 이 전체 띄어쓰기까지 한 거 그거까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백분율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세미콜론이요.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0.5 미만일 때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0.5 미만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또다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그리고 작다 0.5 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작다 0.5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0.5 미만일 때는 나쁨이라고 요거 이제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때 나쁨을 출력할 때도 나쁨 두 글자를 출력하고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같이 출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나쁨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한 칸 띄고 그 뒤에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닫아서 여기 빈 공백까지 띄어쓰기 한 것까지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때 나쁨을 출력할 때도 우리 이제 백분율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보통을 숫자 앞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서 보통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는데 이 보통도 똑같이 이제 띄어쓰기 한 칸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백분율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우리 문제 풀고 나서 이 서식 코드 우리 형식 쓴 거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하자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아래쪽에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업할 거 다 했으니까 매크로 기록 중지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해주면 되죠. 기록 중지할 때는 우리 상태 표시로 있는 거를 클릭해도 되고 우리 맨 위에 우리 도구 몸 중에 우리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죠.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클릭해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이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를 생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해서 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커서가 이제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글씨만 입력해주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3번 그 영역에 우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시키는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서식을 해제하는 그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때 우리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6에서 G의 7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G의 6에서 G의 7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생성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서식 해제 이걸로 이제 입력하고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서식 해제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단추를 이제 삽입할 때는 우리 컨트롤에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요. 해서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G의 6에서 G의 7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우리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이제 서식 해제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해제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고 우리는 매크로를 이제 기록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확인할 거 다 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매크로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는지는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나 안 떴나 그거 보면 되겠죠. 기록 중지 떠 있으니까 매크로 켜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13번 이만큼 영역을 먼저 범위로 지정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우면 되죠. 그때 우리 서식을 그때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범주 중에 일반이라고 맨 위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까 적용시켰던 그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요 위에 거 누르자고요. 해서 기록 중지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기록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추에 텍스트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그랬더니 커서가 이제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도 싹 다 풀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이제 서식 적용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되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썼던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요거 이제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서식 코드 쓴 거 보면 1 이상이야? 요거 이제 물어봐 주고 1 이상일 때는 조음이라고 요 글씨를 출력을 하는데 그때 조음 요 글씨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빈 공백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을 먼저 하고 0% 백분율 스타일로 백분율 형태로 우리 이제 숫자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0.5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 써주고 0.5 미만일 때는 우리 나쁨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출력하는데 그때 또 띄어쓰기까지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백분율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 요 두 글자를 이제 출력하는데 그때 출력할 때도 우리 빈 공백까지 출력해주고 우리 숫자를 백분율 서식으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차트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차트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1회 투약량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을 이제 삭제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만큼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회 투약량
요 이제 계열, 이 계열을 이제 삭제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지금 1의 투영량이 우리 파란색 이 꺾은 선형이요. 그러면 파란색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우리 꺾은 선형 얘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범례를 봤을 때 1회 투영량 그 이제 계열이 이제 삭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 이 차트로 차트를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차트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 요걸로 이제 바꿀 거니까 세로막대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요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선택된 게 맞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 그 차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기본 세로축이요. 기본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 거는 0이다, 2다, 4다, 6이다, 8이다, 10, 12, 14, 16하고 이렇게 이제 2단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때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지금 16 그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 기본 세로축의 최대값하고 기본 단위를 우리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우리 세로축을 보니까 지금 0이다, 5, 10, 15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최소값은 0으로 돼 있고 우리 최대값은 지금 15로 돼 있고요. 그때 우리 이제 단위가 5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세로축 얘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서식이라고 있죠. 축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우리 기본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때 우리 최대값이요. 최대값을 이제 문제에서 아까 우리 15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5로 고쳐주고 우리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는 이제 5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고칠 거 다 고쳤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세로축을 보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맨 처음에 이제 0, 그 다음에 5, 10, 15 이렇게 우리 이제 기본 세로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범례를 위쪽에다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거는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위쪽으로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범례가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이 되면서 범례 서식 창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위쪽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차트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범례가 이동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일일 투약량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의 80대 그 요소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일일 투약량이라는 그 계열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일일 투약량이라는 그 계열은 우리 주황색 요 막대를 보고 얘기해요. 이 주황색 막대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80대 요소에 그랬죠. 그러면 80대 요소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막대기 요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거죠. 이 막대기에다가 이제 문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표시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막대요. 요 막대 80대 요소 거 맞죠? 이 막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열의 이름과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때 이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될 때 이 막대 위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때 이제 계열 이름과 값이 서로 이제 쉼표로 이제 구분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80대 그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거니까 그때 요 막대, 우리의 80대 그 요소 막대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이요. 요거를 이제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 막대 요거 이제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막대 위에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만 표시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계열의 이름도 같이 이제 표시가 됐었죠. 그것도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 표시된 거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 점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데이터 레이블을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 점으로 싹 다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하얀색 점이 나타난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우리는 계열의 이름도 같이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계열의 이름하고 값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구분 기호는 원래 쉼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쉼표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 준 거는 계열 이름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한 거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범내 표지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이제 메뉴에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겠다.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차트의 요소를 추가시킬 수 있게 쭉 뜨는데 그때 우리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시킬 거죠. 해서 우리 데이터 테이블 이곳으로 들어가면 범내 표지를 포함할 거야 포함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범내 표지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범내 표지 없음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범내 표지가 없는 그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총투여 일수라는 그 계열이요. 총투여 일수라는 게 우리 이제 요 회색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계열은 채우기를 이제 알약.png 요 파일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회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모든 이 회색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요.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알약.png 요 파일로 우리 채우기를 이제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 및 선이라는 게 요 맨 첫 번째 거 요 이제 아이콘이거든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우기하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우리는 채우기를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그림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파일을 지정할 거라 여기서 이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채우겠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의 원본을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삽입이라는 요 단추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그림을 이제 삽입하는데 우리는 파일로 가지고 있죠. 해서 파일에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림을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를 찾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길벅, 1급 총정리 더블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기출에서 더블 클릭이요. 지금 2회 문제를 풀고 있죠. 해서 2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알약점 이제 png라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이 파일을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이제 삽입이요. 삽입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그 알약 그림으로 요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는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 이걸로 이제 설정하는데 그때 단위 사진을 3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채우기라는 곳에 들어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라는 게 있죠.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서 단위 사진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뜨는데 여기는 지금 1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3으로 지정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 써져 있는 거 지우고 3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자, 여기 거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아까 회색 막대기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는 그림으로 요 그림 파일로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라 채우기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림 파일에 들어있는 그 그림으로 이제 채울 거라 여기 이제 그림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그림으로 이제 채우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그림 원본 여기서 이제 삽입을 클릭해서 우리 그림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할 때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 그때 단위 사진을 이제 3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 이곳으로 찾아가서 단위 사진을 우리가 3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패턴의 점선 20%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패턴 채우기의 정경색이요. 정경색은 테마색, 회색, 강조 3번 이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 그림 영역이 지금 실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한번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그림 영역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림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우리는 그림 영역의 채우기를 패턴 점선 20% 요걸로 이제 지정할 거니까 우리는 패턴의 점선 20% 그걸로 이제 채울 거라 패턴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아래쪽에 이제 쭉쭉쭉 나타나죠. 그때 우리는 점선 20% 요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해서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점선 10%래요. 그 오른쪽 거 마우스 갖다 대니까 점선 20% 하고 떴죠. 해서 요거 이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패턴 채우기의 정경색이요. 정경색은 테마색, 회색, 강조 3번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정경색이라고 있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경색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이 중에서 이곳에 갖다 대니까 흰색 배경 1 그렇게 뜨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검정 텍스트 1 그 옆에 거는 밝은 회색 배경 2번이래요. 그리고 회색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니까 회색 강조 3 그렇게 떴습니다. 지금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우리가 요 색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5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요 그림 영역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상 5가지를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싹 다 이제 처리를 했을 때 내가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 우리가 이제 수정한 적은 없지만 이런 거 이제 똑같은지 보고요. 범례도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그림 영역 똑같은지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는 것도
얘가 이제 맞나 확인해주고 우리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우리의 가로축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데이터 테이블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주고요. 중간중간에 들어간 주 눈금선 이런 것도 똑같은 이제 확인해주고 그림 영역에 우리 이제 패턴 집어넣은 거 요것도 이제 맞나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거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해서 표 1이다, 표 2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지점 매출이라는 그 단추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지점 매출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지점 매출이라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때 매출 현황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단추를 눌렀을 때 매출 현황 그 폼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 요 메뉴 이제 찾아가야죠. 요 메뉴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요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지점 매출 요 단추를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 위에 보니까 CMD 지점 매출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CMD가 이제 커맨드 버튼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지점 매출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매출 현황이라는 그 폼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앞에다가 일단 폼 이름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쇼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요걸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단추가 이제 선택된 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 이제 한번 눌러보자고요. 이 단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때 지점을 이제 표시하는 그 옵션 단추요. 그 옵션 단추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강남이다, 용산이다, 종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옵션 단추 중에서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요. 그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 옵션 단추는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의 이름이 OPT 강남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명이요. CMB 제품명 그 목록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CMB가 우리 콤보 상자를 얘기하죠. 우리 제품명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콤보 상자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콤보 상자를 눌렀을 때는 아무런 데이터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콤보 상자의 목록에는 우리 이제 G의 4번에서 G의 8번 그 영역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G의 4번에서 G의 8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품명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이요. 지금 이곳에 이제 제품명이 이렇게 이제 엑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콤보 상자 이제 목록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는 그 얘기요. 그때 우리 이제 콤보 상자 이름도 이렇게 CMB 제품명 이렇게 이제 문제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요 폼은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맨 위에 이제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코드라고 있고 그곳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있죠. 여기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폼에서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할 거니까 지금 우리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지금 폼의 매출 현황이다. 이렇게 이제 폼이 있죠. 요 매출 현황, 요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폼에 우리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코드를 쓸 수 있는 그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유저 폼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클릭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사용자 폼, 우리 유저 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할 거라고요. 해서 뒤에 있는 요 클릭을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우리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사용자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을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에 옵션 단추 중에서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옵션 단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true 값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옵션 단추 이름은 opt 강남이죠. 그래서 opt 강남점 우리 value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곳의 값은 우리 true 값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 폼이 실행됐을 때 요 강남 이 옵션 단추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옵션 단추는 내가 선택을 했냐 안 했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true 값을 이제 입력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명이요. 제품명이라는 요 콤보 상자가 있죠. 여기에는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우리 G의 4번에서 G의 8번 그곳에 써있던 제품명이 이제 목록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콤보 상자의 이름이 CMB 제품명이요. 해서 제품명이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때 이 콤보 상자 이제 로우 소스요. 우리 로우 소스는 이라고 써주고 우리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셀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해서 G의 4번에서 G의 8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만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앞에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많이 풀었던 그런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 이제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죠. 해서 지점 매출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는데 그때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가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이렇게 까만색 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제품명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이제 엑셀에 들어있던 우리 G4번에서 G8번 영역에 들어있던 그 제품명들이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맞게 전부 다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이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매출 현황이라는 그 폼에 그랬어요. 자, 일단 이 단추를 눌러서 폼부터 열게요. 폼 요렇게 이제 열어놓고 보면 지금 우리 폼에 보게 되면 이제 입력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입력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폼에다가 뭐 지점이 됐든 제품명이 됐든 판매량이 됐든 판매 단가가 됐든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뭔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겠죠. 입력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그러면 지금 4행까지 이제 입력이 돼 있죠. 5행에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점을 요 세 개 중에 뭔가 이제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렇게 이제 선택한 그 내용은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명을 또 여기서 이제 뭔가를 또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콤보 상대로 돼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내용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판매량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뭔가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누르면 그 판매량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판매가도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하겠죠. 그러면 그 판매가는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지점이라는 거는 우리 A열에 들어가야 되고 제품명은 이제 B열에 그리고 우리 판매량은 C열에 그리고 판매가는 이제 D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A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 C열이 이제 3열, D열이 이제 4열, 우리 2열이 이제 5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점을 이제 입력한 거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열에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 제품명은 이제 2열에 그리고 판매량은 이제 3열에 그리고 우리 이제 판매가는 이제 4열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지점이 됐든 제품명이 됐든 판매량이 됐든 판매가가 됐든 이런 것들은 각각 이제 열은 이제 딱 고정된 거죠. 지점은 무조건 1열에, 제품명은 무조건 2열에, 그리고 판매량은 무조건 3열에, 판매가는 무조건 4열에, 그리고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이제 5열에 그렇게 이제 무조건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여기서 우리 데이터 시트표요. 이 표에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우리가 프로시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 행번호는 이제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도 이제 데이터가 뭔가 입력이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입력이 돼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폼에다가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데이터는 이제 7행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서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 행 번호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때 입력되는 그 행을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입력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입력행이라는 걸 따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 이제 필드명은 이제 여기 A의 3번 셀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바로 위에 A의 2번 셀의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해서 얘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도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전부 다 이제 취급이 돼 버린다고요.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계산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총 판매액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폼에서 이제 입력받는 그 데이터가 아니죠. 우리 문제 지상 두 번째 거 보니까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매량이라는 것도 입력받고 판매가라는 것도 이제 입력을 받으니까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곱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폼에서 이제 입력받는 그 데이터가 아니죠. 그때 우리 이제 지상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매량이 됐든 판매가가 됐든 그런 것들은 폼에서 이제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은 판매량이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갈 거고 판매가가 이 위치에 들어가니까 이 셀에 입력된 그 데이터랑 이 셀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곱해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판매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입력행은 A의 2번 셀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거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되돌아왔죠. 우리는 지금 요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 때는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입력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입력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cmd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코드로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는 아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의 2번 셀이 있는데 이 A의 2번 셀에 우리 이제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 더하기 그리고 A의 2번 셀이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 이제 커런트 레지온이요. 그래서 우리 커런트 레지온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점 찍어주고 우리 이제 로우즈 카운트하고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입력행 구한 거 요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쭉쭉쭉 써준 거죠. 그때 A의 2번 셀, 그럼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고 이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 번호가 A의 2번 셀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값이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써주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A의 2번 셀의 기준으로 커런트 레지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요만큼 영역이 되겠죠. 그 연결된 그 범위에 로우즈 카운트, 우리 행의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행, 3행, 4행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들어있으니까 2, 3, 4다라고 해서 행의 개수가 총 3개가 되겠죠. 해서 요 뒤에 우리 커런트 레지온, 우리 로우즈 카운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결과는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3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5가 될 거고 그 5라는 그 결과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거죠.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5하고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5행에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2번 셀을 기준해서 입력행 구하는 그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행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엑셀에 이제 첫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폼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지점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도 있고 용산이라는 그 옵션 단추도 있고 종로라는 이 옵션 단추도 있어요. 이런 옵션 단추에 선택한 그 내용이 우리 지점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지점에는 OPT 이제 강남이 있고 옵션 단추가 있고 용산이라는 그 옵션 단추가 있죠. 그리고 종로라는 그 옵션 단추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이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강남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강남이 용산 얘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용산이라는 요 두 글자가 그리고 종로 이 옵션 단추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종로 요 두 글자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옵션 단추들 중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할 텐데 그때 이제 뭐가 선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if를 이용해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if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 첫 번째 옵션 단추 이름이 OPT 강남이죠. 그래서 OPT 강남이 있다. OPT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의 밸류 우리 값이 true랑 똑같은지 그거를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rue라고 이렇게 써주고 then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점을 이제 뭔가를 선택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강남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강남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이제 셀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지점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제 1열 그리고 제품명은 이제 2열 우리 열 번호로 봤을 때 그리고 판매량은 이제 3열 그리고 판매가는 이제 4열에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구한 그 입력행이 있다. 입력행, 1열이요. 그 1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강남이라고 이 두 글자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쓴 거를 우리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우리 붙여넣기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물어볼 때는 else if로 써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else if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글씨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게 이제 용산이니까 용산에 들어있는 그 옵션 단추의 그 값이 우리 true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용산이 선택이 돼 있으면 용산이라는 이 두 글자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옵션 단추에서 선택한 게 강남도 아니고 용산도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종로라는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한 줄만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앞에 가서 우리가 else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는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종로라고 이렇게 두 글자를 넣어달라.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and if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요 if를 이제 끝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의 그 값이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강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가 이제 true다. 그 얘기는 강남이 이제 선택됐다는 그 얘기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됐을 때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강남 이 두 글자를 집어넣어라. 만약에 강남이 아니라면 else if로 이제 찾아와서 용산이 이제 선택됐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용산 그 옵션 단추의 그 값이 이제 true인지 물어보고 만약에 true다 그러면 요 용산이 이제 선택됐다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용산을 집어넣어라. 근데 용산도 만약에 선택이 안 됐대요. 그러면 강남도 아니고 용산도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그때는 else로 이제 찾아오겠죠. 그러면 강남도 아니고 용산도 아니다. 그 얘기는 옵션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종로를 선택했다는 그 얘기니까 그때는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종로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옵션 단추에 대해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지상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눌렀을 때 이제 제품명하고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 요 세 가지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식이요. 요거 이제 코드 블럭 잡아서 우리 컨트롤 C 눌러주고요. 밑에 내려가서 이제 컨트롤 V요. 해서 우리 이제 셀즈라고 써주고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사용자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값을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 CMP 우리 제품명이요. 제품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어떤 거를 밸류 값을 이제 집어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 이제 판매량하고 판매가 그거 집어넣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판매량은 이제 3열에 그리고 우리 이제 판매가는 이제 4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 컨트롤과 요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각각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 컨트롤의 이름 좀 확인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컨트롤을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우리 속성창에 우리 txt 판매량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거 판매가 얘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우리 속성창을 보니까 txt 판매가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컨트롤 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txt 판매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그 밑에 것도 우리 똑같이 이제 txt 우리 판매가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각각 이런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입력행 컴마 2열, 3열, 4열에다가 쭉쭉쭉 넣어달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맨 마지막 5열에는 총 판매액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요걸로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계산부터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쓴 거 코드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우리는 총 판매액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txt 판매량하고 우리 이제 판매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3열, 4열 거기다가 각각 이제 전부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입력행 컴마 3열에는 우리 이제 판매량이 들어있을 거예요. 요만큼 이제 블럭 잡아서 우리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컨트롤 V요. 그러면 입력행 컴마 3열 곱하기 그리고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에서 얘는 이제 4열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행 컴마 3열에 들어있는 그 값과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서로 곱해라. 그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총 판매액을 나타내면 되는데 그때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래요. 이렇게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할 때는 포맷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고 예를 들어서 표시 예를 보니까 총 판매액이 만약에 13만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3만원을 표시하고 맨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붙이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총 판매액을 계산했을 때 그때 만약에 0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0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총 판매액을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했으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포맷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포맷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이제 포맷 형식을 지정하겠다. 그때 이제 형식은 뭘로 하겠다? 우리 이제 샵, 샵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데 맨 뒤에 여기 샵은 이제 0을 써야 되겠죠. 왜? 실제 값이 0일 때도 0하고 요 값을 이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샵, 샵샵샵이 아니라 샵,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붙여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포맷 함수 그거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시킨 대로 우리 이제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우리 포맷으로 이제 형식을 이렇게 지정해 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된 그 결과는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여기 이제 코드 쓴 거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그리고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지금 제가 여기서 종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명은 여기서 이제 콘솔장이라는 거 이제 선택하고요. 그리고 판매량은 이제 10개다. 판매가는 이제 10,000원이다. 그렇게 입력할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입력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마지막 요 세 번째 지상에서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기존에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값을 입력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옵션 단추에 어차피 우리가 클릭만 해주면 되는 거고 제품명도 우리가 콤보 상자를 열어서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입력할 때 판매량을 입력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만 써져 있죠. 판매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만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기존 데이터처럼 숫자만 그렇게 이제 입력해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판매량을 입력한다고 해서 10개 하고 이렇게 이제 한글까지 붙여주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판매가를 입력할 때도 10,000원 하고 이렇게 원이라는 그런 글자를 붙이지 말고 기존에 입력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입력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기존에 입력돼 있던 그 데이터요. 기존에 입력돼 있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종로를 선택했으니까 종로라고 들어갔고 그리고 콘솔장을 선택했으니까 콘솔장이 들어갔고 10개다 10,000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10개 10,000원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때 총 판매액은 우리가 이제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줬죠. 해서 10 곱하기 10,000원에서 우리 10만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천단위 구분기호 붙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맨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러면 다른 데이터도 또 한 번 더 입력해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용산이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패브릭 쇼파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량하고 판매가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용산이 나왔고 패브릭 쇼파 그 제품명이 나왔고 그리고 판매량 판매가가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서 총 판매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요. 기타 작업 3번 시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시트를 보고 얘기하죠. 이 시트가 이제 뭐가 됐을 때 우리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이제 제목이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 글꼴은 이제 궁서체로 그리고 글꼴 크기는 이제 12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도록 구현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해서 요 맨 위에 우리 이제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죠. 그때 우리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이제 해줄 거니까 우리 여기 맨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들이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해서 요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 시트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요 앞에 지금 현재는 지점 매출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요거를 워크시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 뒤에 거는 우리 지금 셀렉션 체인지 그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요 액티베이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 우리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지금 요 사이에다가 쭉쭉쭉 이제 적어주면 돼요. 그때 지금 문제에서 B의 2번 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B의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B의 2번 셀에 우리 이제 글꼴을 바꿀 거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폰트.점 네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글꼴의 이름은 뭘로 하겠다? 우리 이제 궁서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글꼴의 크기를 12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할 거니까 우리 이제 폰트 네임이 아니라 폰트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때 크기는 12포인트다.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거 두 줄 이제 쓴 거 우리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요 시트에 현재 계속해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변하지 않아요. 해서 우리가 다른 시트를 한번 찍었다가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다시 오면 됩니다. 해서 기타 작업 2번 시트를 한번 클릭했다가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요 시트가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활성화가 됐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꼴의 크기와 글꼴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시저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번 회차에 나온 이 프로시저 코드들을 봤을 때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넘어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이제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코드 먼저 외우세요. 이 프로시저 문제는 뭔가 외워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외우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해요. 만약에 코드만 보고 이제 이해를 다 했어요. 이해를 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외우지 않고 있으면 문제 코드를 내가 직접 작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외우세요. 외우는 게 먼저예요. 외울 거 외우면서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던 우리 이제 매크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차트 수정하는 문제, 프로시저 문제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다 풀 수 있도록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